옛사람 여행, 태계 이황이 감탄한 단양 유람기. 태계 이황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날마다 일기를 썼으며 그가 쓴 편지를 모은 자성록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부하느라 약해진 몸을 회복하고자 건강관리에도 신경 썼으며 평생 매화를 사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태계집에 수록된 단양 기행문입니다. 무신년 봄, 단양 군수로 부임했다. 그런데 농사 흉년이어서 공사간에 바쁜 일이 많고 질병까지 번져 굶는 백성들을 돌보는 이외에는 항상 문을 잠그고 출입하지 않았다. 산수조차 구경할 겨를이 없었다. 그렇지만 굶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끔 여기저기 돌아다녔기에 경치의 대강은 볼 수 있었는데 점차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자 나는 이만하면 단양 산수는 거의 다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귀담을 구경하고는 지금까지 본 경치들은 기이하거나 아름다울 게 못되고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된 옛사람들 기록도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단양군 서쪽에는 단구엽이란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가 끝나는 남쪽으로 들어가면 설마동이다. 골짜기 입구는 으슥하고 동쪽과 서쪽에는 바위 절벽이 서로 마주먹고 있다. 맑은 시내가 흐르며 곳곳에 흰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다. 시내를 타고 몇리를 가노라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을 만하다. 절벽이 끝나면 넓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은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만한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가 수십 호가 살고 있으니 은거한 곳으로 삼기는 틀린 일이다. 장림역에서 나와 오른편으로 시내를 따라 10여리 가면 사이남이 나온다. 물과 바위가 매우 아름다운데 옛 이곳 군수였던 임재광의 글씨가 있다. 여기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팔에서 우리는 바위와 골짜기가 아름다워 구경할 만하다. 북쪽으로 가면 나루가 나오는데 운나루라 한다. 그 아래에는 바위 절벽이 하늘 높이 솟아 푸른 못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이는 타경 김일선 선생이 말한 서고랍니다. 나루 건너 북쪽으로 가서 동으로 꺾어지면 큰 바위 3개가 솟아 있는데 물 가운데 있는 것이 이른바 도담이다. 또 서쪽 절벽의 아름다움과 성문의 기이함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여지 승남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언급할 것이 없다. 남쪽 시내 위에 있는 불암이 그 중에서 가장 기이한데 이 역시 임군수의 기록이 있어 내가 일찍이 찾아보았던 것이다. 골짜기로 들어서서 맑은 시냇물을 건너 높은 곳으로 오르니 천길 낭떠러지여서 아찔한 것이 인간 세상을 벗어난 듯 싶다. 산에서 내려와 나무숲과 계곡 사이의 흰 바위를 지나서 6에서 7리를 걸어가면 불암에 이른다. 불암은 두 산 사이의 절벽 밑에 있으며 계곡에서 걸어 100여 보쯤에 자리 잡고 있다. 마치 백설이 내린 위에 흰 담요가 깔린 듯한 3층인데 물이 그 사이를 굽어 돌면서 폭포가 되어 아래층으로 떨어진다. 그 아래는 거울처럼 맑은 못을 이루고 있어 내려다보면 얼굴이 거울처럼 비친다. 못에는 물고기 시며 마리가 힘차게 뛰놀고 있다. 그 못 위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평평한 바위가 있고 거기에 앉아서 노는 고기를 구경할 수 있다. 그 동쪽에는 여러 바위가 서로 버티고 서 있어 마치 음식을 개어 놓은 듯한데 아래는 비어서 사람이 숨을 만하다. 그 바위 주위에는 봄에 철쭉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비단처럼 물드는데 참으로 좋은 경치이다. 그래서 임군수가 불암을 서남이라고 한 것이 알맞다 하겠다. 다만 그 바위의 실제 모양이 임군수의 기록보다 훨씬 아름답다. 그가 직접 와서 구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만 듣고 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경치를 보았다고 하여 자만심이 생기는 것은 나의 견해가 좁은 탓이려나. 5월 청풍으로 가서 아랫나루에서
배를 타고 단구협을 나섰다. 귀담을 거쳐 화탄으로 내려갔다. 이날은 비가 내리다가 개곤했는데 골짜기에 구름이 끼었다 거쳤다 하면서 순식간에 망가지로 변하며 물이 거세게 흘러 배가 몹시 빨리 갔다. 그래서 좋은 경치가 무궁한데도 어떻게 보아야 좋을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청풍군의 응청각에서 자고 이튿날 서늘한 새벽에 배를 저어 거슬러 올라갔다. 삼지탄을 지나 내매담 위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바라보니 물이 두 골짜기 사이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성을 낸 물결이 구름이나 눈발처럼 용솟음치는 곳이 화탄이다. 삼봉우리들은 그림처럼 아름다운데 골짜기 앞에 물이 모여 그 푸르름이 새로 닦아놓은 거울처럼 막다. 공중에 걸린 듯한 못이 귀담이다.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남쪽 절벽 아래로 따라가면 위에 여러 삼봉우리가 솟아있는데 하늘을 받치듯 우뚝하다. 삼봉우리의 색은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며 등덩굴과 고목에 얽혔는데 바라볼 수는 있으나 오를 수는 없다. 그 봉우리의 이름은 옥순봉인데 형상대로이다. 귀담 북쪽 절벽은 바로 적성산이다. 적성산의 한 등성이가 남쪽으로 뻗어 절벽을 이룬 것이다. 삼봉우리 세 개가 물가에 솟아 있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벌들이 다투어 뻗어 올라 귀신이 조각한 듯 희귀쾌괴하여 그 형상을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산중에 비가 그치니 산색이 산뜻해졌다. 때맞춰 검은 항 몇 마리가 가운데 삼봉우리에서 날아오르더니 공중에서 맴돌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시를 읊조리니 한가로운 정취가 한껏 더했다. 그래서 내가 본대로 아래 봉우리를 채운 봉, 가운데 봉우리를 현악봉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봉우리는 그 형상을 본 또 오로봉이라 이름 붙였다. 배를 저어 위로 올라가 북쪽으로 갔다. 가운데 봉우리를 지나 오로봉 아래에 배를 대었다. 오로봉 동쪽에 또 큰 삼봉우리 하나가 나타나는데 단구역과 서로 닿아 있다. 이 산이 바로 동국묘지 성남에서 말하는 가은암산인데 가은성이 거기에 있다. 물이 여울목에서 모여 서쪽으로 귀봉의 낭떠러지에 부딪혀 돌아나가 귀담의 머리가 된다. 또 북쪽에서 돌아 서쪽으로 꺾여 귀담의 허리가 되며 귀담의 끝은 채운봉 밑에서 끝난다. 가은봉은 북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꺾여 있는데 서쪽이 오로봉과 마주보고 있다. 두 봉우리 사이에 횡한 골짜기가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더욱 깊숙하고 아주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자취가 없다. 골짜기 입구의 물가에 마루처럼 평평한 바위가 있어 올라가 낚시를 하면서 즐길 수 있다. 이 골짜기에만 좋은 경치가 다 모여 있어 옛날 사람들도 가은봉이라 이름 지은 것일까. 나도 죽장망해로 그곳을 찾아가 옛 자취를 찾아보고 응고할 만한 땅을 찾아보고 싶었으나 병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 한심스러워 탄식만 나온다. 귀봉은 동으로 못을 가로질러 북쪽 못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울긋불긋한 절벽이 더욱 높고 아래에 귀담이 있기에 귀봉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곳을 지나가면 단구협으로 들어간다. 단구협 경치는 타경 선생이 자세히 기록했으므로 나는 더 기록할 것이 없다. 타경 선생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좋아한 분이 유독 단구협과 고란만을 열심히 기록했을 뿐 다른 것은 언급하지 않음은 본디 딴 곳을 버리고 그것만을 취하신 것은 아니리다. 이는 공께서 구경하신 것이 여가를 틈타 여행하셨기 때문에 두루 구경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그러나 임군수의 경우는 이곳 군수를 지내 구경할 만한 경치를 모두 기록했다. 그런데도 서남을 잘못 기록했고 귀담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지 성남에서는 작은 시내나 하찮은 언덕조차 기록했으면서 귀담은 겨우 그 이름만을 적었을 뿐이며 게다가 도담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으니 내가 이를 한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그렇지만 산수의 아름다움은 맑고 높음에 있으며 맑은 것은 스스로 맑고
높은 것은 스스로 높은 것이지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산과 물은 알아주지 않음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한스럽게 여기니 나는 어리석다. 다만 내가 한스럽게 여김은 산수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음이 아니라 산수가 타경 선생에게 알려지지 않음이다. 타경 선생이 가음봉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경치에 세월 가는 줄 모르겠다 하셨으니 비록 귀담을 보지 못하셨지만 가슴에 그 경치를 간직하셨다. 한스럽게 여길 게 없다. 이 고장의 좋은 경치는 적성산 등에 있으나 아직 유람하지 못했다. 귀담보다 더 나은 경치가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이번 유람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